빚에 쫓겨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에게 삶에 있어 선택의 폭이 얼마나 좁아지는지, 매사에 얼마나 위축되는지 말입니다. 워낙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뭔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국가가 버티고 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옥죄다니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은행도 아니고 빚쟁이도 아닌 국가가 돈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는 것만큼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이 소송을 준비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중 가장 부피가 큰 빚이 바로 세금입니다. 명의범죄로 인해 많은 홈리스분들이 사장님이 됩니다. 어엿한 주식회사의 사장님이 되기도 하고 유흥업소의 사장님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사나 감사 직함을 몇 개나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영업이익에 관계없이 세금을 안 낸다는 겁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법인세,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고액 체납자입니다. 웬만한 통장들은 세무서에서 죄다 압류해서 추심을 해갑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알게 된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행정심판과 유사한 조세심판제도는 명의범죄로 인한 세금 납부 의무를 면책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국세청에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있지만 내부 규정상 3천만 원 이하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법인이나 유흥업소 한두 군데만 있어도 신청조차 못 해본다는 것. 혹시라도 세금이 시효 소멸로 도과해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기록에는 그대로 남아 이분들을 계속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이 이런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감금과 폭행 속에서 또 극단적인 궁박 속에서 이분들이 강요당한 행위가 적어도 범죄의 가담자, 추심의 채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큼은 사법부에서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조세 정의이자 사법 정의라고 믿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명의범죄 피해자에게 세금 물리는 국가에 조세 정의 없다. 실질 과세 원칙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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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뭔가 은전을 구하거나 동정을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홈리스 명의범죄로 인한 세금 추징이란 것이 사실은 사법정의와 어긋나기 때문에 정의를 바로 이곳 법원에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야말로 의당 법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이번 소송은 2명을 원고로 해서 7개 법무법인과 그리고 재단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왜 소송을 제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에게 얽힌 사건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법무법인 유한 동인의 김광훈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인의 김광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2016년부터 홈리스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 수많은 명의도용, 명의대여 사건 사례를 마주하지만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명의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도 마땅한 증거가 없어서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노숙을 하다가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지적 장애인이 장애인 권익응호기관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명의범죄 피해자로서 장애로 인해 명의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당사자에게 과세 처분을 한 것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소송기획단은 그동안 법률 상담 사례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발굴, 정리하여 오늘 두 분의 명의도용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노숙생활 중에 거처를 마련해주겠다는 말로 유인을 당하여 여인숙에서 감금당하는 동안 신원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결국 강남에서 주점을 영업하는 사업자로 등록이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7천여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다른 한 분도 정신질환이 있는 분으로서 서울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에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는 말에 속아 3개월의 기간 동안 감금, 폭행, 협박을 당하여 신원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었고 유류사업, 행사대행사업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지방소득세, 대포차로 인한 자동차세 부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금을 부과한 해당 세무서와 구청을 상대로 과세처분 무효하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실질 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지방세 기본법 제17조 제11항도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 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의되어 명의도용 피해를 당하면 카드 빚이나 대출과 같은 일반적인 채무는 채무 조정이나 파산을 통해 구제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나 과태료 같이 국가로부터 부과된 것은 마땅한 해결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말 그대로 풀 수 없는 족쇄가 되어 수많은 홈리스들의 재활의 의지와 희망마저도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소외된 홈리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명의도용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희 소송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노숙자 하면은 혐오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여기 노숙자라는 꼬리표가 왜 붙느냐? 이 사람들이 노숙자 하고 싶어서 합니까? 사실 그 중에 사업을 크게 하다가 부도받은 사람도 있고, 가정 형편상 어려워서 나온 사람도 있고, 어려서부터 구하로 자라서 또 이 거리에 노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근데 노숙인이 무슨 죄인도 아닌데 왜 이 노숙인이라면 그렇게 치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숙인들이 이 범죄에 걸려드는 것이 참 묘합니다. 어떻게 걸려드는가 하면은 노숙인들이 요새 춥고 배고프고 사실 요새 한밤에 콘크리트 바닥에서 누워서 잡으셨습니까? 이런 겨울에도 그런 곳에서 잠자는 분들이 노숙자입니다. 이런 배고프고 추운데 이 사람들한테 이 사자 다가와서는 뜻은 밥 사준다고 가자고 합니다. 그게 배고프고 추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거하게 사줍니다. 술도 한 잔 사주고. 술을 먹여놓고 밥 사주고 이래놓고는 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옵니다. 너 이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줘. 그러면 얼마 줄게. 또 인감 하나 떼줘. 그러면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민등록 받고 인감증명 받고 이래 꼬셔가지고는 얼마 준다 뭐 100만 원 준다 200만 원 준다 뭐 많게는 500만 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꼬십니다. 그래가지고는 가서 주민등록 몇 통 인감 몇 통 막 하나씩 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막 떼요. 그래 놓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느냐면 안 줘요. 또 그냥 도망가 버려요. 가서는 나중에 준다 하고는 가서 다 만들어 놓고 돈을 줍니까? 안 줍니다. 그 뒤에 보면 이 사람이 뭘로 돼 있습니까? 자동차 사장, 뭐 업체 큰 업체 사장, 아니면은 무슨 뭐 주점 사장,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사장 명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바지 사장이지. 사실 업체에 가서 있으면서라도 관리를 하면은 그래도 사장 소리 들어도 괜찮은데 이 사람은 거리에서 노숙하는데 업체에서는 사장으로 불립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요. 또 그래 만들어 놓고는 그런 세금을 안 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이 명예가 이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짊어집니다. 그러면 세금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사람 명의로 이제 채권을 잡습니다. 이제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 법원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청을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압류를 합니다. 재산을. 솔직히 말하고 재산 압류라고 해야 재산이 있습니까? 노숙자도 살 권리가 있고 노숙자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얽매고 왜 구속합니까? 그들이 불쌍한 것을 생각하면은 당신들이 그것도 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이러한 일 하시지 마시고 행정적으로 좀 풀어서 이 사람들이 좀 편하게 노숙이라도 편하게 하고 살고 있게끔 이렇게 좀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리고 소송 대리는 7개 법무법인과 재단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한 기관이 빠졌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소송에 함께하는 법인과 재단입니다. 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바른,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재단법인 동천, 화원공익재단이 원고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재영 변호사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홈리스의 미래를 저당 담는 명의범죄 체납 세금 무효를 선언하라. 홈리스를 상대로 한 명의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죄 일장들은 홈리스를 표적으로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아 불법적인 방식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홈리스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과거 노동력 착취와 달리 이와 같은 범죄는 부가가치가 훨씬 커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으며 그 수법 역시 날로 지나가고 있다. 본 단체들이 진행한 그동안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보면 명의범죄의 유행 계기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절반에 가깝다. 그 외에도 지인의 부탁으로 금전을 제공해줘서 순으로 나타나 피해 홈리스들은 명의 대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궁핍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세금 체납이 가장 많았으며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한 통신비 부과, 대출 사용으로 인한 카드 채무, 불법 명의 차량에 의한 자동차세 등이 뒤를 이었다. 즉 홈리스들은 명의 범죄로 인한 형사 책임과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 내지 사인 간의 채무는 개인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을 독려할 수 있으나 명의범죄의 빈번한 결과인 조세와 과태료 같은 청구권은 현재로서는 해결이 난망하다. 채무자 회생법이 이들은 명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결손 처분 역시 그 대상을 3천만 원 이하의 체납액으로 한정하고 법인 체납액 또한 예외로 하여 답이 되지 못한다. 명의범죄로 인해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느냐는 홈리스 당사자의 뜻과 무관함에도 세금 내지 과태료 같은 조세성 채무의 피해를 입는 홈리스들은 체납자의 곤래를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웅변하는 자활과 재활의 가치들은 허상에 불과하다. 민주사회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경제적으로 궁박하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은 공정하지도 않다. 실제로 소득을 얻지 않은 사람이 조세 채무를 지고 평생을 국가 빚을 신음하는 것은 역시 정의롭지 못하다. 무엇보다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이들의 제기를 막고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법원은 홈리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명의범죄 체납세금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기 바란다. 홈리스에게 부당 전가된 족쇄를 풀고 인간다움을 복원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2019년 12월 19일 홈리스 명의도용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제기 기자회견 참가자 1도